네, 해설갑니다. 오늘 이제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해서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하락 요인을 좀 보면은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죠. 이제 FOMC 의사록이 새벽에 공개가 됐는데 이제 8월에는 뭐 FOMC 회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의사록이 나온 건데 여기에서 이제 좀 기습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연내 뭐 가시화, 연내 착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하락을 했죠. 그런데 지금 아시아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테이퍼링을 우리가 2013년과 이렇게 잘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2013년 버냉키 때 테이퍼링은 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으로 했던 일이었고 이번에 이제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은 역사상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가 되는데 이제 파월은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과 소통을 합니다. 이제 버냉키 때는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에서 갑자기 나오게 된 부분이었고 지금과 좀 다른 점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고하고 하겠다 했으니까 근데 지금 예고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시기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테이퍼링에 지금 반영을 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선반영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럼 테이퍼링이 정말 이제 선언이 됐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충격이 지금처럼 뭐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반영을 해서 미리 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13년 버냉키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게 나왔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급락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우려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매를 맞고 있다가 뭐 빠르면 잭슨 홀 미팅이나 아니면 이제 9월 FOMC나 해서 선언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가 클라이막스가 될 수가 있다. 마지막일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을 보겠습니다. 시장 보면서 이제 천천히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상승 종목이 코스피는 58종목이고 코스닥에서는 169종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도 오늘은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그 투매 수준이 오늘은 좀 진행이 됐어요. 이제 좋은 종목도 막 던지고 보자. 시장이 많이 빠진다. 더 빠진다. 이제 던지고 보자. 이런 심리가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된 부분인데 오늘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시장이 빠진다고 여기서 이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있는 종목 다 팔고 급등주 쫓아가시고 빨리 내가 수익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러다가 망가지는 계좌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럴 땐 시장을 차분히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꼭 조심하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좋은 종목도 빠지고 일단 던지고 보자 이런 심리가 시장에 크게 좀 지배적이었고 코스피가 1.9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2.93%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코스닥은 3% 가까이 빠지게 된 거죠. 이 선물이 뭐 크게 뭐 1%, 2%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시아 시장이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크게 빠진 부분은 이 테이퍼링의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큰 형님 미국이 있는데 여기서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수급 쪽에서도 좀 나옵니다. 수급에서도 오늘 뭐 크게 외국인이 팔았거나 기관이 뭐 크게 팔았거나 뭐 1조를 팔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죠. 심리가 굉장히 오늘은 이제 테이퍼링 뉴스가 좀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 뭐 선물도 외국인이 크게 판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좀 콜옵션을 샀고요. 개인이 풋옵션으로 하락 베팅을 많이 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 그러니까 파생 쪽에서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이 더 크게 하락 포지션을 늘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 아,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하락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수급 쪽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지지선인 121선으로 이탈을 하고
여기를 이제 반등이 어저께 나왔는데 여기를 다시 저항으로 인식을 해서 넘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지지선이 121선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지지선이 지난 저점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저점에서 오늘 이제 걸린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지지선이 어딜까요? 다음 지지선은 지난 저점 3000포인트를 잠깐 깨는 수준의 요 공간이 다음 지지선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여기 내려온다 이런 건 아니죠. 이건 테이퍼링 선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시장이 저점인가 저점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제가 8월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부채 한도 부분을 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테이퍼링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월 26일 잭슨홀 미팅을 계속 강조드렸죠. 역사적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큰 선언, 작년에는 뭐 물가 연동제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올해 테이퍼링이 나오면 잭슨홀 미팅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8월 26일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상승을 한다고 해도 반등입니다. 아직은 반등이고 확실히 돌리나? 확실히 돌릴까? 이게 확실히 돌린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반등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8월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계속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 오늘 느꼈던 부분이 지수는 저점이 아닌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신용도 많이 좀 털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좀 신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집계가 이틀 뒤이기 때문에 이틀 뒤를 좀 봐야겠는데 오늘 이게 종목들 빠지는 거 보니까 신용이 좀 털리는구나. 오늘부터는 뭐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은 이제 매집 관점으로는 이제 조금씩 들어가 봐도 되는데 아직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8월 26일에 잭슨 미팅에서 어떻게 발언이 나오는지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이 편하려면요. 아예 8월 26일 잭슨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하겠다. 뭐 내년부터 하겠다. 내년 3월이다. 4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말아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이제 연내 테이퍼링 목 착수 뭐 이런 내용만 지금 나온 것이고 확실히 언제 하겠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뭐 상승을 한다 그래도 이건 반등일 뿐이다.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8월 26일 잭슨홀 미팅을 봐야 된다.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게 더 좋지. 여기서 또 나오지 않고 뭐 질질 끌거나 그러면 또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서 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초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 본다 그랬죠. 이런 거 본다. 큰 박스권으로 올해 내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다. 그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올라가면은 매물 때려 맞고 많이 내려오면 저가에서 들어온다. 제가 이 얘기를 한 2달 정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중간선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큰 박스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 요 부분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에 요 부분이에요. 요때 이제 테이퍼링 버냉키가 선언을 하고 이렇게 민 거거든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말아 올리는 거 보세요. 이 테이퍼링이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는 거죠.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씩 풀었는데 그거를 점점점 줄여가는 거지. 내가 뭐 유동성을 회수를 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죠. 이걸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거고 테이퍼링은 내가 100을 풀고 있었다 그러면은 90, 80, 70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이제 테이퍼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 뭐 무섭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회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 테이퍼링이 나온다고 계속적으로 내려가서 이런 팬더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3년과는 다릅니다.
2013년은 기습적으로 테이퍼링이 나왔다면 지금 이제 예고가 좀 된 거죠. 미리 이렇게 시장이 반영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2013년 테이퍼링과는 다르다. 나와서 이제 팬더믹으로 다 팔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나왔으면은 다 끝난 거죠.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시장이 이미 충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림을 잡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로 기준을 잡고 큰 그림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보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이 기준과 전략을 갖고 움직이셔야지 그냥 빠진다고 아 더 빠질 것 같아 팔아버리고 올라간다고 아 더 올라갈 것 같아 쫓아가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뇌동매매예요. 빠진다고 던지고 올라간다고 다시 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다가 계좌가 점점점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계좌의 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금 확보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현금을 많이 빠졌을 때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모아가는 것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환율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어제가 하락한 부분은 좀 당국의 개입이 있었죠. 개입을 해서 좀 하락을 시켰는데 오늘 그만큼 다시 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주봉으로 해서 이렇게 좀 길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환율이 이 수준이죠. 여기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은 한 1200원 수준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를 막 돌파해서 막 이렇게 가기는 절대 힘듭니다. 최대치가 한 1200원 정도로 보입니다. 1200원 좀 돌파를 해서 안착하고 그런 수준은 힘들다. 왜냐? 무슨 일이 있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간 거고, 올라봤자 이제 한 1200원 정도가 되면은 좀 시장도 좀 저점 테스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1200원 정도 이제 근접이 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돌파를 해서 안착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제 1200원 근접하는 수준에서 시장도 좀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가 전고점까지 와 있어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게 이제 테이퍼링이 좀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여기를 지금 전고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 좀 악영향을 미칠 텐데 좀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지난 고점이에요. 다행히 지금 여기서 막 공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 이제 돌파를 하고 그런 수준이 나와도 우리나라는 이제 마지노선이 한 1200원이다. 이렇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뭐 달러가 올라가는데 채권 금리는 올라가지 않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 금리는 좀 오류가 있어요, 지금. 채권 금리랑은 지금 시장을 같이 보면 안 되는 부분이 미국이 부채 한도 증액이 아직 되지 않아서 신규로 채권 발행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그것만 보고 가시면 안 된다는 점.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부채 한도 때문에 신규 발행을 못 하고 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예금을 써서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시장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시장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이 하락을 했을 때 이때 1월에 막 시장 올라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을 샀죠. 이때 뭐 삼성전자 고점이 나왔었고 현대차도 고점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굉장히 싸진 종목이 많습니다. 현 자리에서는 요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죠. 자, 이때 주식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 드렸습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고 하려면은 가격이 싸졌을 때 지금같이 이렇게 싸졌을 때 적극 매입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이제 모아가는 건 괜찮지만 적극 매입을 하는 것은 다음 주 잭스홀 미팅이 지나야 된다. 이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천천히 접근을 하시고 잭스홀 미팅 이유를 보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도 이제 지수가 3000포인트로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준비는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규로 들어갈 때는 이제 대형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개별주는 안 되고 지수가 내려오면서 가격 매력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대형주를 봐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싼 종목들 많죠. 뭐 GS가 오늘 241선까지 좀 내려왔는데, 자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때 매수를 했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때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 매수를 해서 들고 있어요. 전혀 안 나가죠. 얘네들도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 모아가면 좋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경기가. 자,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자리가 요 자리예요. 크게 보세요. 2004년부터 크게 보시면은 이 자리가 비싼 자리인가요? 절대 비싼 자리가 아니죠. 이런 종목들 내가 빠지면은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잭스홀 미팅 전까지 올라가는 건 반등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크게 내렸을 때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매집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GKL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이면 계속 봉쇄할까요? 내년에도 투자 관점으로 농사로 빠지는 구간에 모아가시면 이제 연초 보고 이렇게 모아가는 거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때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팔고 나왔는데 이때 막 거들떠보지도 않고 더 내려갈 것 같다. 막 이럴 때. 지금도 굉장히 많이 싸진 거 아니에요? 주식은 이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고 오늘처럼 투매가 나오고 할 때 매집을 해서 모아가는 거다. 저는 이 경기 관련주는 지금이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지는 구간에 매집을 해서 농사로 좀 모아가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 좀 말씀드렸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큰 박스권으로 본다. 이런 구간, 이렇게 내년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올라가면 때려맞고 내려오면 저가 매수 들어오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013년 테이퍼링과 현재 시점에 오는 테이퍼링은 다르다. 지금은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굉장히 낙폭과대 투매 나오고 하는 경기주 이런 종목들은 매집으로 보셔야 된다. 한 방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아직 시장이 저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왜냐 다음 주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까지 좀 보시면서 그 과정에서 모아가는 쪽으로 좀 보시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시장이 내려오는 거는 기회가 맞습니다. 기회가 맞아요. 테이퍼링 한다고 다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산 매입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013년에도 테이퍼링이 나오고 말아 올리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은 먼저 매를 맞으면서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환율도 반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이 나오면은 악재가 소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구독자님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손실 봤다고 종목들 다 팔아버리고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급등주 쫓아가고 하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제가 최대 지수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정말 크게 내려봤자 3000포인트 잠깐 이탈하는 요 수준 정도로 봅니다. 최대 하락의 목표치를 여기까지만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구조상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속적으로 끌고는 못 내려가요.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돈 풀려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기준 잘 잡고 지금 현금이 있는 자들은 기회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림 잘 잡으시고 뇌동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매 맞을 걸 알고 있었잖아요. 5월에도 그래서 한번 조심했던 거고 지금도 조심하고 이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기회로 활용을 해야겠죠.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소중한 자산 꼭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 뇌동매매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